네, 지금부터 간단한 2D 슈팅 게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작하는 방식을 최종 완성품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총알 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 위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인 방식의 간단한 종 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필요한 리소스.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라는 것은 아까 봤던 뭐 비행기 이미지라던가 배경 이미지, 그리고 미사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사이트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픈 게임아트.org 뭐 이런 2D 게임 리소스가 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외국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인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에셋들, 유니티에서는 에셋이라고 하죠. 이런 간단한 리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실습에 쓸 에셋 리소스는 이겁니다. 좀 길죠? 잠깐 화면을 멈추고 요 URL대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URL로 들어가면은 자, 이런 페이지가 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소스 맨 밑에 있죠. 스페이스 슈터 팩. 예. 리소스 이름이 스페이스 슈터인가 봐요. 스페이스 슈터 팩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잘 갖고 계시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이 리소스를 한번 우리 프로젝트에 임포트, 즉 들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뭐 스페이스 슈터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슈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2D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2D여야겠죠. 2D. 뭐 특별히 그 외에 설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 화면 구성이라던가 뭐 비율 같은 게 저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건 이따 같이 한번 맞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카메라 흰선이 나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라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제가 전에 하던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아까 다운로드 받은 리소스 있죠? 압축을 푸시고요. 어디 보자. 자, 압축을 푸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파일들 중에서 뭐 이 파일들을 전부 다가 프로젝트 뷰로 옮기면 좋겠는데요. 다 옮길 필요 없이 일단 이걸 다 옮기기 전에 프로젝트 뷰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더에서 그래픽스라는 맞나요? 그래픽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왜냐면 그냥 들어오면은 이게 막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폴더 정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드래그해서 이 그래픽스 폴더 안에 요 밑에도 아니고 위도 아닙니다. 요 안에 정확히 넣어주시면 뭐 이런 에러 메시지 되는 거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 하던 프로젝트,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애니메이션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 시트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중복이 됐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일단은 비행기 이미지를 좀 써야겠죠. 비행기 이미지.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 있냐면은 이 스프라이트 시트에 10이라는 10이 있습니다. 10 보시면은 이렇게 뭐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 비행기 이미지인데요. 요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다 10개가 들어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10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자, 보통 2D 게임 같은 거 작업할 때 요 각각의 이미지를 한 장씩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게임에서 요 이미지들을 이제 다 그 메모리로 불러들이는데, 요거 요 각각의 작은 이미지를 10개 부르는 것보다 하나로 뭉쳐서 부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작업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캐릭터라던가 뭐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통째로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랐으면 되겠죠. 유니티는 이런 것을 쉽게 잘라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잘라 볼 건데요. 자, 일단 몇 가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텍스처 타입은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로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 모드는 멀티플. 이게 멀티플이냐면은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그림, 여러 개의 그래픽들이 들어가 있죠. 이걸 잘랐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멀티플입니다. 자, 그리고 필터 모드는 포인트, 도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점으로 된 도트 이미지 때문에 포인트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체크해서 맥스 사이즈, 뭐 이미지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될 필요가 없고요. 한 128 정도면 되겠습니다. 118. 자, 그리고 이거 보통 이미지 크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포맷은 트루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RGBA 32비트 트루 컬러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라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어플라이를 하라는데요. 원래는 이걸 누르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도 되고요. 그냥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누르면 뭐 네가 지금까지 변경했던 설정들 다 적용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플라이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스프라이트 에디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 장씩 잘랐어야 돼요. 하나의 이미지로, 그래픽 디자인은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통째로 줬고, 실제로 그 메모리에도 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째로 올리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걸 내부적으로는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오토매틱으로 자르면요, 자른 방식이 여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라주는 거예요. 알아서 잘라주는데 잘 안됩니다. 뭐 심심해서 눌러보셔도 되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르면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흰 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잘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10개 이미지로 잘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잘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제 커서가 가리키는 곳, 요것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요 세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이 각각의 줄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안 잘리게 됩니다.
자, 다시 리버트 버튼을 누르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르냐면요, 이거를 지금 이게 보면요, 행렬로 따지면은 2행 5열이죠. 2행 5열, 2줄 5칸. 그래서 요거를 2행 5열로 자르겠습니다. 어떻게 자르냐면요, 자, 슬라이스 타입을 오토매틱이 아니라 그리드 바이 셀 카운트라고 하고요.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2행 5열이랬죠. 컬럼이 5, 로우가 2입니다. 그래서 5, 요거 2 하고 슬라이스 누르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줄도 가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5행 2열로 5열 2행으로 잘랐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 누르시고요. 창을 닫아 주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10개로 잘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쪼개진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한 장의 이미지지만 10개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잘린 건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Shift 버튼, 얘를 하이어라키 뷰에 갖다 놓고 플레이어를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플레이어로 바꿔보자. 자, 근데 여기 게임 뷰에는 보이는데 여긴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조정을 할 거지만은 카메라가 너무 크게 가리고 있죠. 일단은 카메라를 좀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메인 카메라로 가셔가지고 요 사이즈가 지금 5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좀 확대가 됩니다. 예, 카메라의 사이즈의 크기가 작으면은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뷰로 가서요, 게임 뷰죠. 전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아마 이렇게 저처럼 안 돼 있고, 아이고 느리네요. 좀 약간 좀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으쌰.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게임 뷰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 탭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게임 뷰를 이렇게 떼서 좀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뗄 수 있죠. 이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붙잡고 움직이면 되죠. 이렇게 이름을 붙잡고 움직이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 다시. 자,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게임 요거 지금 뷰 프리 아스펙트로, 저는 일단 프리 아스펙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10대 16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새로 기반의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픽스드 레솔루션이 아니라 어스펙트 레티오로 하고 이것을 10대 16으로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10, 세로 16의 비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비율이 대부분 20대 16이 얼추 맞죠. 그래서 10대 16을 했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OK를 안 누르겠습니다. 자, 10대 16을 해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은 좀 보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면요,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자, 플레이어가 보통 이제 비행기 게임이다 보니까 너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얘를 약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선택하고요. 요걸 눌러도 되고 W 버튼을 눌러도 되죠. 그러면 포지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살짝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놓고요. 여기까지 만들으니까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씬들을 관리할 씬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방금 탐색기에서 작업을 했지만 여기 있는 프로젝트 뷰에도 씬즈라는 폴더, 게임이라는 씬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별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뭐 그래픽 파일이라던가 소스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폴더별로 구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충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배경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배경. 아니요. 이게 해보니까 방송이 너무 한꺼번에 길면은 지루하더라고요. 예,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화면, 뭐 이건 지워버리고,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뭐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배경 설정, 배경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